처음엔 새내기에게 상냥했던 선배나 상사가 점차 엄격해지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나는 직장을 옮길까 생각이 들게 되어 구인 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던 때였다. 이날도 전날의 잔업 피로로 잠이 쏟아졌던 나는 선체로 전철 손잡이에 몸을 맡기고 꾸벅대고 있었는데 급브레이크라고 해도 될 정도의 흔들림이 와서 몸이 앞뒤 좌우로 춤을 춘다. 주변 승객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으나 직후 접촉사고가 있다는 취지의 방송이 있어서 모두가 낭패한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느 정도는 귀찮은 일에 초조해졌지만 나는 회사에 늦는 구실이 생겼기 때문에 내심 잠깐의 휴식을 얻고 즐거웠다. 물론 한참을 늦어 회사에 나가 얼굴을 내밀자마자 상사에게 혼쭐이 났어도 그런 불합리한 질책도 일상 다반사라 모른 척하고 그냥 자리에 앉는다. 그날 퇴근 때 잔업이 3시간 정도로 끝나 잘 됐다고 생각한 나는 근처의 술집에서 동료와 한잔하고 역으로 향했는데 플랫폼에 발을 딛는 순간 묘하게 오한이 느껴졌다. 시간적으로는 인파로 북적거렸지만 아무래도 누가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해야 하나 형용하기 어려운 감각이 내게 꽂힌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돌아본다. 그러나 딱히 그 감각의 정체는 알 수가 없었다. 전철이 와서 그냥 타고 역을 떠났는데 역이 멀어지면서 플랫폼에 사람 하나가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걸 눈치채고 무심코 봤더니 분명 여자라고 생각되지만 앞면을 가릴 정도의 머리카락 밑으로 창백한 얼굴을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해서 바로 눈을 피했다. 예뻐서 철렁한 게 아니라 정체 모를 공포로 움찔. 시간상으로 꽐라가 돼서 토하는 여자들 대부분이 그런 느낌의 창백한 얼굴이라도 그 이상으로 생기를 느낄 수 없는 창백함이 무서웠다. 귀신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심령방송이나 그런 종류를 잘 보지 못하는 쪽이라 나는 방금 본 그 여자를 바로 잊으려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보람이 있었는지 3일 정도는 플랫폼에서 그 여자를 발견하는 일은 없었다. 역시나 그냥 술 취한 여자였던 건가 같은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오는 쪽에 그 플랫폼에서 그 여자를 발견하고 단숨에 한기가 온몸을 흐른다. 그날은 맨정신이어서 나는 그 여자가 만취 상태에서 봤던 환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동시에 확실히 보이는 덕분에 그냥 별난 취객이라고도 생각되어 일단은 마주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평소와 다른 차량에 올라타기로 한다. 전철이 출발하면서 창문 너머로 흐르는 플랫폼을 보고 있자 역시나 그 여자만은 전철에 타지 않고 플랫폼의 선체로 전철을 원망스러운 듯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여자가 쓱 얼굴을 들어 올리자 그 여자의 이마 오른쪽 근처가 크게 한물? 꼭 도려내진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없어서 나는 우와! 하고 살짝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게다가 아까까지는 피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여자가 얼굴을 들자마자 갑자기 그 한몰 부위에서 피라고 해야 할까 살조각이라고 해야 할까 걸쭉한 것이 녹은 치즈 마냥 흘러내렸고 그것을 본 나는 급격하게 구역질이 치밀어 하고 입을 막고 몸을 엉거주춤하게 굽혔다. 그 때문에 주변 승객들은 내가 토하는 줄 알고 놀라서 내게서 거리를 멀리 둔다. 싸늘한 시선을 받은 나는 기분이 나빠져 바로 도망치듯 차량을 이동했다. 하지만 구토하는 일 없이 집 역까지 참았다. 그 역 화장실에 달려들어가 토하긴 했지만 말이다. 2년 이상을 같은 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귀신 같은 걸 보고만 나는 다음날 회사 동기이기도 한 A에게 이 경험담에 대해서 상담했다. 목적은 경험담을 털어놓는 것으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싶어서였지만 A가 생각 외로 진지하게 들어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부담이 가중된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너무 일 많이 해서 그래. 유급 휴가라도 받아서 좀 제대로 쉬어. A는 내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환각을 본 거라고 계속해서 휴가를 권해왔다. 나 자신도 블랙 기업에 몸이 익어버린 탓인지 피로로 환각을 본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서 꽤나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도 내과 진료까지 추천받았는데 병원이 싫은 나는 일단 제대로 잠을 자보고 이 일을 해소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했고, 그게 안 되면 내과에서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 한번 가볼까 웃으면서 말하자 A는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봤다. A의 충고대로 상사에게 사정을 해서 딱 하루만 유급 휴가를 받고 오랜만에 느긋하게 쉬게 되었다.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소파에서 뒹굴다가 때때로 선잠에 빠졌다가 밥을 먹고 마트에 물건 좀 사러 근처를 산책한다. 그 덕분에 다음날은 몸이 가뿐해진 반면 출근에 대해 우울한 기분이 됐어도 그런대로 회복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출퇴근길에서 내가 언제나처럼 줄에 서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진다. 멍하니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전철이 들어온다는 방송이 나온 후 갑자기 등과 어깨에 사람이 부딪히는 충격을 받아 나는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탁탁 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뛰어가게 된다. 그때 전철도 아직 안 들어온대 새치기야! 하는 분노의 외침들이 끌어올랐지만 내 눈앞에 철로가 보이는 바람에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지금 전철이 들어오는데 떨어지면 죽어!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자세로 봤을 때 스스로 멈추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철로로 떨어지려는 나를 눈치챈 줄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몇인가가 갑자기 내 옷을 움켜잡고 뒤로 끌어낸 덕분에 나는 안전선보다 안쪽으로 끌려가 엉덩방아를 찢는다. 살았다.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하는 말들을 했어도 나는 정신이 나가 그 모습들을 남의 일 보듯이 올려다볼 수밖에는 없었다. 다만 바로 정신이 돌아왔는지 나를 구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깊게 조아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사태를 파악한 영무원이 달려와 사정을 물어서 나는 전철 하나를 그냥 보내게 되었는데 소란을 알고 있던 승객들과 함께 타지 않게 되어 조금은 안도하는 기분이 되었다. 어색하니까 말이다. 다음 기차를 타게 된 나는 벤치에 앉아 다음 전철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누가 나를 밀었는가를 생각했다. 영무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말할 수가 없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우연히 내 근처에 있던 몇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균형을 잃은 것처럼 앞으로 넘어지듯 뛰어갔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얼핏 내가 뛰어들어 자살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가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런 와중에 나 혼자서 누가 밀었어요! 같은 말을 한다면 수상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정말로 누군가에게 밀렸다면 그때 증언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나중에 생각했는데 어쨌든 소극적이라고 해야 할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서툰 나는 분명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일하는 중간에 A에게 말했더니 아니 얘기했어야지 하고 진지하게 욕을 먹었다. 다만 내가 요 며칠간을 귀신을 본 것 같다는 걸 고려해
정신적인 피해망상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다고도 말했다. 그런 A의 말로 나는 A에게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에 서글펐어도 A는 병원 한번 가보면 어때? 라고 걱정해줄 뿐이었다. 귀신을 봤다? 이런 증상일 때에는 어디 병원에 가면 좋을지. 결국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날 이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자의 귀신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가 몸을 밀치는 일도 없었다. 일은 여전히 잔업투성이로 힘들었지만 귀신 소동의 불안이 해소돼서 그런지 그런대로 체력은 남아있었다. 전철역에서의 사건으로부터 2주 정도 지났을까. 그날은 일이 끝나질 않아 잔업을 마치고도 서비스 잔업으로 홀로 늦게까지 일을 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막차 시간 가까이라 서둘러 회사를 나왔다. 아직 회사에서 계속 잘 정도의 근성은 갖추지 못한 나는 막차 시간에 맞춰 전철에 올라타자마자 숨을 가다듬는다. 문득 다른 승객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 고개를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 그 차량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아무리 막차라곤 해도 역 주위에는 번화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승객들은 있을 터였다. 이상한 생각이 든 나는 옆 차량을 창문 너머로 들여다본다. 그러자 일반적으로 한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보여 우연히 손님이 적은 날이라고 납득하고 자리에 앉았다. 한 칸을 통째로 전세를 내다니 호강이네 생각한 나는 느긋하게 쉬기로 했는데 정면의 유리에 비치는 야경을 바라보면서 하차역까지 선잠을 자기로 했다. 하지만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아무래도 뭔가의 시선을 느껴 불편해 눈을 떴다. 마침 지하로 들어가고 있었는지 밖은 컴컴했고 차창에는 차내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정면 유리창에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바로 전까지 꾸벅대고 있던 나는 순식간에 뇌가 각성하는 바람에 펄쩍 뛰었다. 일어나서 자리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당연하다. 이 차량에는 나밖에는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반대쪽 차창을 바라보는데 어느새 지하를 빠져나왔는지 유리 너머로는 야경이 펼쳐지고 있다. 나는 내리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쏜살같이 전철을 내려 개찰구로 나왔다. 이건 드디어 내 머리가 이상해진 거구나 하며 A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다. 정말? 이거 위험한데? 병원보다 앵마기가 낫겠어. 라고 말을 해서 나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앵마기를 해주는 제일 가까운 절이나 신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 전화한데도 안 받을 것 같아 다음날 낮에 전화해보자고 생각돼 일단 찾은 신사나 절을 메모장에 기입하고 그날은 피로로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다음날 절에 전화하고 앵마기 비용을 확인한 후 일정을 조정하고 나서 유급 휴가를 받으리라 생각하며 집을 나선다. 정말 정신적으로 피곤했다. 그게 심령현상이 아니라면 드디어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는 건지 우울했다. 그리고 역에 도착한 나는 평소처럼 전철을 기다리며 멍한 눈으로 전광판을 올려다본다. 몇 분만 기다리면 전철이 온다라는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 같은 얼굴로 주변을 보니 여고생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플랫폼을 걷고 있는 것이 왠지 눈에 띈다. 꼭 술 취한 느낌. 마치 만취한 듯한 걸음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누가 봐도
플랫폼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여고생은 점차 철로 가까이로 끌려가듯 걸음을 옮긴다. 아니, 분명히 철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마 투신 자살?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나는 서둘러 두근대는 마음으로 억누르며 도움을 요청하려고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여고생이 줄을 무시하고 철로로 다가가고 있는데도 다른 승객들은 잠자코 전철을 기다릴 뿐으로 아무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도 나에게는 눈앞에 여고생이 철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서 나는 순간적으로 줄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위험해! 내가 소리를 지른 것과 동시에 여고생은 나를 돌아본다. 나는 그 여고생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다. 얼굴이 찌그러진 햄버거 같고 눈이나 코 부분이 없었다. 무심코 뛰쳐나가면서 뻗었던 손을 다시 가져오려 했지만 그 여고생은 뒤돌아보자마자 내 팔을 잡는다. 그 순간 강한 힘으로 인해 몸이 확 끌려간다. 그때 주변이 어수선했던 기억이 있다.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진 후 내 몸은 플랫폼 쪽으로 끌어당겨져 뒹굴었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아저씨들에게 엄청 혼이 난다. 아무래도 아저씨들은 내가 전철로 뛰어들려고 하던 찰나에 나를 구하는데 성공했던 것 같았는데 내가 아저씨들에게 끌려간 직후 전철이 달려들어왔다. 내가 아니요, 저도 사람을 구하려고 혼란에 빠져서 말했더니 자살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며 욕을 먹었다. 그런데다 어디를 봐도 좀 아까까지 내 팔을 움켜잡고 있었을 여고생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여고생을 구하려고 뛰어간 것뿐인데 욕을 먹는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전력을 다해 아저씨들에게 사죄하고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플랫폼이 떠들썩하게 변한 것으로 아저씨들도 점점 신경이 쓰였는지 뭐야? 뭐야? 하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나도 똑바로 앉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안내방송으로 인명사고에 대한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은 내가 아저씨들에게 구출당한 직후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 후일 신문에서 보고 알게 됐지만 죽은 사람은 젊은 직장인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었을 그 전철에 치였다는 말. 게다가 목격 증언에 의하면 뭔가 당황스러운 듯 왜? 같은 이상한 목소리를 올리며 갑자기 철로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 사건을 알게 된 나는 새파랗게 질린다. 왜냐하면 나도 좀 전까지 전철에 뛰어들려 했던 여고생에게 팔을 잡혀 같이 전철에 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사망한 그 남자도 뭔가가 보였고 뭔가에 끌려간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나는 운 좋게도 아저씨들에게 도움을 받아 다행이지만 그게 나 혼자였다면 이라고 생각하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일단 앵마기를 해주겠다고 말해준 절에 예약하긴 했어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조금 걱정된다. 그리고 앵마기를 받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은 있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는다. 앵마기까지 이틀이다. 그때까지는 전철을 피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돈이 장난 아니게 나간다. 이런 희생이야 감수해야 하겠지만 빨리 앵마기를 받고 마음이라도 편해지면 좋겠다.